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 연석회의 제가 이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스스로 변화하지 않겠다면 바깥 세력의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 기득권 무너뜨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일타뉴스 나와셔도 계속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득권이 계속 살아있는 한 이재명 정권에 의해 해체될 수 있다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워딩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한다. 당원분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뭐 향후 행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이미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3선했던 사람이고 또 보수의 정지라는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압박감도 되게 많아요. 책임감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이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의 가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통일, 자유시장 경제 이러한 가치들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치를 지키려면은 국민의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네. 특히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은 되게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밖에 나온 지가 이제 10년 차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용기들을 제가 못 봤어요. 뭐 황교안 대표 때부터 쭉 봤을 때 그러한 용기들을 못 봐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당 대표지만 저는 이미 대통령 선거 중간에 국민의힘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대선 때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셨고 그다음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 확정되자마자 막 열심히 다니고 또 지금 이제 이 방송 보는 이제 분들이 국민의힘을 바꾸려면은 좀 정의로운 국민의힘의 당원이 늘어야 되겠다. 정의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게 기득권 정치권에 밀리지 않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 교체할 때 권리당원들이 그걸 뒤집었잖아요. 거기서 전 조금의 희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정의로운 당원들하고 바깥에 이재명 정권하고 그냥 놔두면 독재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와 쇄신. 네. 그게 변화 쇄신을 스스로는 지금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앉아가지고 개파 수장이라는 사람이 새우깡이나 먹고 라방이나 하고 뭐 돌돌이 이래가 감아가 털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게 책임 정치잖아요. 국회라는 게 또 정당이라는 게 책임 정치잖아요. 그 정당의 대통령 두 사람을 탄핵을 시킨 정당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원들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개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정당 개혁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국민의힘에 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국민의힘 많이 들어가서 권리당원으로 들어가셔서 국민의힘을 밑으로부터 개혁을 할 수 있다. 왜? 국회의원들요 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경선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경선 들어가면요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원에 비하면. 그런데 1000명이 있으면은 한 지역이 1000명에서 자기는 한 100명 정도 관리해. 나머지 900명의 힘이 세지면은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했는 행태들을 보고 저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지역구에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그게 당원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안 될 때는 역사가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는데 민중, 국민으로부터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정당도 똑같습니다. 정당의 대표들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생각이라도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당인,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그 정당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좀 잘해라 계속해서 얘기하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입당해서 좀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바꾸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이제 국민분들 중 한 분이시니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그 보수 패널분들이 주로 있지만 진보 패널분들도 나옵니다. 진보 패널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 일극체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아니라고 반박을 많이 하세요. 강하게 하시면서 실용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보수 패널로서의 그 반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용 정책이라고 뭐 그건 포장일 뿐이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앉아 있고 그리고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내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 간에 지금 다리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그 통로가 연결돼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입법 행정 통합 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네. 비판할 수 있는 내부 기능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실상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국회 다수당 돼버리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막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에 별로 지지 않을 정치 초보한테 져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금 이렇게 붙어서 가면 굉장히 엎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